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에이스 선수였던 킬리앙 음바페 선수가 계속되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마찰 끝에 결국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세계 축구의 거함 레알 마드리드로 팀을 옮기게 되었는데, 킬리앙 음바페 선수가 온갖 땡깡을 부리면서 박차고 나왔던 클럽인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 선수가 나간 뒤 오히려 더욱 강력한 팀으로 성장했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클럽 월드컵 4강전에서는 자신의 전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에게 그야말로 굴욕에 가까운 대참패를 당해버리면서 많은 현지 매체와 현지 팬들은 킬리앙 음바페 선수에게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음바페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행보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화두 중 하나였습니다. 음바페 선수는 2014년까지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날 시도를 했었고, 객관적인 시장가치 평가액만 1억 8천만 유로, 하나 약 2,600억 원, 전세계 축구선수 시장가치 1위인 음바페 선수를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도저히 공짜로 내보낼 수는 없었기에 재계약 또는 잔류만을 요구하면서 음바페 선수와 이 문제로 엄청난 갈등을 빚었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구단의 회장과 구단주까지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서서 음바페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잔류를 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재계약이라 도 해서 이적료를 안기고 팀을 떠날 것을 요구를 했지만, 결국 킬리앙 음바페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계약 기간을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면서 FA로 팀을 떠났고, 그 길로 레알 마드리드에 입성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도전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바페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뒤 한동안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진에 빠지기도 했고, 워낙에 기대치가 큰 선수였기 때문에 많은 언론 매체와 팬들의 질타를 받았었는데, 음바페 선수는 결국 이를 실력으로 극복을 해내면서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모든 대회 통산 56경기 출전 43골 5도움이라는 정말 미친 스탯으로 음바페 선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팀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시즌은 암흑의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에서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만날 때마다 참패를 당하면서 리그 우승을 내줬고, 코파 델 레이에서도 바르셀로나에게 2대3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준우승에 그쳤으며, 수페르 코파에서도 바르셀로나에게 2대5 참패를 당하는 등 계속된 바르샤전 패배로 인해 스페인 내 무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스날의 디클란 라이스 선수에게 프리킥 2골을 얻어맞고 무너지면서 8강에서 탈락을 당하는 등 레알 마드리드는 모든 대회에서 탈락하게 되면서 킬리앙 음바페 선수는 이번 시즌 무관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경우 이번 시즌 미친 유관력이 발휘가 되면서 모든 대회를 다 우승하는 역대급 시즌을 보냈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시즌 트로페 대 샹피용, 프랑스 리그앙, 쿠프트 프랑스에서 모두 우승을 거두면서 국내 모든 대회를 석권했고, 심지어는 킬리앙 음바페 선수가 있을 때도 해내지 못한 사상 최초의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달성을 하면서 무려 4관왕, 트래블을 넘어서 쿼드러블을 달성하게 됐고,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 선수가 팀을 떠나자마자 그야말로 역대급 시즌을 보내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대급 시즌을 달성한 파리 생제르맹은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피파 클럽 월드컵 4강전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하게 됐고, 파리 생제르맹은 자신들을 박차고 나간 킬리앙 음바페 선수를 처음으로 적으로서 마주하게 되었는데, 충격적이게도 파리 생제르맹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90분 내내 그야말로 압도적인 압살하는 경기력을 보이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완전히 박살내버렸고, 4대0이라는 비현실적인 스코어가 기록이 되면서 피파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 유럽 챔피언에 이어 세계 챔피언까지 목전에 두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킬리앙 음바페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이번 경기에서 그야말로 잠수에 가까운 경기를 보이면서 사실상 아무런 활약을 하지 못했는데, 이 애슬레틱에서는 음바페 선수가 너무나도 심각한 부진에 빠졌다면서 킬리앙 음바페 선수의 활약을 비판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뉴저지의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4대0으로 압도하며 일요일 첼시와의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했다. 루이스 에네케 감독의 팀은 경기 시작 휘슬과 함께 주도권을 잡았고, 경기 시작 9분 만에 2골을 앞서가며 손쉽게 리드를 가져갔다. 파비안 루이스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이는 우스망 덴벨레가 마드리드 센터백 라울 아센시오의 느슨한 터치를 낚아채며 만들어낸 기회였다. 이어서 전반전 9분, 라울 아센시오의 수비 파트너인 안토니오 리디거의 실수로 우스망 덴벨레가 단독 돌파하며 레알 마드리드의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를 제치고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골이 레알 마드리드의 치명적인 실수에서 비롯됐다면, 파리 생제르맹의 세 번째 골은 숨이 멎을 듯한 속공으로 만들어졌고, 다시 파비안 루이스가 마무리하며 사비 알론소 감독의 팀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후반 87분 교체 투입된 곤살로 하무스가 네 번째 골까지 터트리며 레알 마드리드의 이번 시즌 최악의 패배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렇다 할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레알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은 킬리앙 음바페와 발롱도르 2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모두 뉴저지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투지가 부족하다. 킬리앙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를 논할 때 두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 이 두 선수는 모두 세계 정상급 공격수들이다. 엄청난 속도, 월드클래스 기술, 그리고 혼자 힘으로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공이 없을 때 특히 수비 상황에서 크게 헌신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을 해야 한다. 이 사실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이 무더운 오후, 파리 생제르맹이 완전히 무너진 레알 마드리드를 보면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공격진이 수비적으로 얼마나 허술한지를 전 세계가 확인할 수 있었다. 날씨 탓을 할 수는 있겠지만 수비 가담이 거의 없는 두 선수에게 변명의 여지는 없다. 그들이 직접 상대해야 했던 오스만 덴벨레, 데지레 두에, 크비차 흐바라체일리아는 모두 전방 압박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기 때문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를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 전방에서의 수비 부족은 결국 팀 전체에 연쇄적인 영향을 끼쳤다. 킬리앙 음바페의 전 감독이었던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과거 파리 생제르맹 시절부터 그에게 수비 시 집중하라고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보면 킬리앙 음바페는 여전히 감독의 전술 지시를 공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킬리앙 음바페 없이 유럽 챔피언 자리에 올랐고 이제는 세계 챔피언의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이 사실이 단순한 우연은 아닐지도 모른다. 비니시우스와 음바페의 부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비 알론소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개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우린 팀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면서 음바페 선수가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나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팀적으로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레알 마드리드 현지 팬들 역시 음바페 선수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음바페의 영입은 불필요했고 날이 갈수록 실수처럼 느껴진다. 재능 낭비가 너무 심하잖아. 음바페는 그냥 쓸데없는 스텝오버 드리블만 하고 볼 가진 선수에게 압박을 걸어 달려들기보다는 그림자마크만 하는데 그게 전혀 효과가 없어서 마음에 안 들어. 메시와 네이마르가 있을 때도 음바페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떠나자마자 파리 생제르맹이 잘하고 우승했다. 킬리앙 음바페는 불운을 보고 다니는 선수야. 난 개인적으로 애들의 밀리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지만 그래도 리디거랑 알라바는 이제 떠나야 돼. 2021년 챔스 우승 고맙고 2024년에도 리디거 수고했지만 잘 가라. 미드필더도 진짜 선수 좀 데려오고 공격진에서는 더 이상 레알 마드리드에서 뛸 마음이 없어 보이는 비니시우스나 음바페는 정리를 해버리자. 비니시우스, 음바페 그리고 벨링엄은 지금의 레알 마드리드의 템포를 따라갈 수 없다. 특히 그들의 개인 플레이가 팀의 조직적인 경기 운영을 해치고 있다. 비니시우스와 음바페는 여전히 호환되지 않는다. 어떻게든 둘 중 한 명을 내보내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는 하나의 팀이 될 수 없다. 킬리앙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가 될 수 없어. 그는 너무 이기적이야. 벤제마와 라울은 그를 보고 비웃을 거야. 레알 마드리드에는 스타처럼 자신을 뽐내는 게 아니라 팀처럼 플레이를 할 선수가 필요하다. 음바페, 비니시우스, 벨링엄은 모두 팀의 승리를 돕기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스타들이다. 측면에는 차라리 호드리구를 기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레알 마드리드는 애초에 음바페가 필요하지 않았다. 음바페 이전에 레알 마드리드는 탄탄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좋은 건 딱 두 가지야. 8,100만 유로를 번 거랑 비니시우스, 리디거, 아센시오, 음바페가 다 꺼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거. 비니시우스를 사우디로 좀 보내라고. 만약 걸려드는 팀이 있으면 그 돈으로 팀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거야.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는 함께 뛸 수 없어. 이번 시즌에 이미 다 드러났는데 이걸 더 오래 지켜보고 싶지는 않다. 등등 많은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음바페 선수와 비니시우스 선수에게 비난을 보냈습니다. 확실히 킬리앙 음바페 선수는 천부적인 운동 능력과 득점 능력을 갖춘 괴물같은 선수이지만 팀적인 플레이나 희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선수인데 이번 파리 생제르맹전 참패는 그러한 부분이 더욱 각인된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음바페 선수가 빠진 파리 생제르맹이 너무나도 팀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